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의 순서입니다. 여기 5곡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작성한 버전과 여기 버전이 맞지 않아서 글씨자가 중간중간 깨지게 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쓴 자료는 지금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 시절에 여러 기록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사진들 그리고 70년대 영주종합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한 내용들은 국가기록원 사진들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보고서들 관련 논문들을 참고를 해서 120년 단원을 짧게 추락을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익숙치 않아서 그만큼 제 머릿속에 넣어놓은 것을 효율적으로 잘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신라 고분 명문 말이라는 한데 어떤 개념 정리를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 2000년대 이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게 1910년대 아마 사진일 거고요. 뒤에 가서 제가 어디 고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고분을 배경으로 찍은 조선 총독부 관련 사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대릉원인데요. 대릉원이라 하면 이제 사전 명칭에서 대릉원이 있습니다. 경주 시내 중심가죠. 엄청난 큰 고분들이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마총, 황남대총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고분들이 있는데 그 고분들 중에 그 고분들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지금 말씀드릴 건데 말씀드리면 그 고분은 대략 4세기 중반에서 6세기 초까지입니다. 한 150년간입니다. 150년간이고 그 150년간이 바로 신라 왕을 마을간으로 부를 때 매물왕, 매물왕, 실성왕, 눌지왕, 자비왕, 소지왕, 그리고 지중왕 이렇게 6왕입니다. 그때 당시는 요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요. 법통왕 때부터 이제 왕이라 칭하거든요. 그래서 마리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왕의 이름을 부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리간 시대에 경주 시내 현재 경주 시내 중심에 있는 큰 고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신라 고분의 요 저겁니다. 그 변화사입니다. 목광묘부터 목과 격성목과 석실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내부 매장 시설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목광은 잘 아실 테고. 목광은 이 목광을 넣는 그 더 넓은 곽이 있습니다. 그 목곽이 있고요. 적성목곽은 이제 전형적인 신라 부분인데 목곽 위에다가 이제 적석 돌을 쌓았다. 그래서 돌무지 넓은 구조 적성목곽이고요. 그리고 이 석신인데요. 이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원전 1세기부터 한 2세기 중엽까지 이렇게 목광묘가 목광묘를 씁니다. 목광묘를 쓰는 그런 시기고요. 그다음에 2세기 중엽부터 4세기 초까지 이제 목광묘를 주로 매장 시설로 쓰는 거고요. 4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6세기 전엽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적성 목광묘를 쓰고요. 그리고 나서 6세기 중엽부터는 이제 석실 가게로 들어갑니다. 석실 가게로 들어가고요. 밑에 묘분총이라고 해놨는데요. 뭐 모본이다, 석광묘다, 또 뭐 보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거는 이런 매장 시설을 걷는 그 외형적 구조를 갖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묘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모든 무덤에 대해서 이제 묘라고 평칭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볼록한 분부가 없는 것을 이제 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광묘 뭐 이렇게 보고요. 분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위에 봉긋하게 이렇게 무덤에 이게 봉분이 있는 봉포가 있는 이것을 이제 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적성목각 분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총이라는 것은 천마총, 황만대총처럼 굉장히 무덤이 굉장히 큰 것들
굉장히 큰 것들이 고총 고분이라는 것. 대략 이 삼국시대에서 대략 5세기 전후에 이 고총 고분들이 엄청나게 각 지역 여야도 그렇고 전라도 나주의 그 마한 지역 그러니까 상당 동강묘라고 들어보신 분이 동강부 그쪽에도 고총 고분이 5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고, 요게 경주 시내에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까지 이 시기의 부분들이고요. 이 시기 부분들의 어떤 이제 풍경의 변화를 보여드릴 거고요.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소위 목감묘 전제입니다. 목감묘, 이렇게 목관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목관묘의 예시입니다. 요 안에 이렇게 관이 조그만 관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관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목방묘와 목방묘 단계로 변화를 보면 이때는 세형동거 뭐 거울 이렇게 그리고 또 와지턱이 또 연질턱이라는데 이런 토기들이 매장될 때고요. 그다음 2세기 중엽 이제 3세기부터는 이제 이 철기들이 엄청나게 부장될 때입니다. 그리고 토기들도 굉장히 부장 공간이 늘어나죠. 뭐 이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천마총 발굴 사진이고요. 이게 천마총인데 적성목가꾼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적성목가꾼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목박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 적석을 돌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바깥에 봉돌을 다시 또 씌우고요. 이렇게 해서 무덤의 높이가 뭐 최소 5m에서 성남대충 높이가 한 23m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목과 위에 나무가 나중에 썩어서 이렇게 함몰된 모습. 이 천마총 내부에 이제 요 적석이 있고요. 이 내부에 이렇게 함몰된 모습, 흙으로 채워진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 제가 능원에 대해서 단어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능원 또는 원릉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능원, 원릉은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사리와 한세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위 황제의 무덤을 능원, 원릉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또 그 신라의 삼국사기를 찾아봤습니다. 삼국사기를 찾아보니까 지금 뭐 말이 울지마리 같은데요. 뭐 수줍 역대 원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 왕들의 묘를 이제 다시 뭐 정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여기 요거는 문무왕인데요. 그 역대 여러 왕들의 그 능원이죠. 능원에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그러니까 그걸 정비할 주민들 일단 한 20호 정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원, 원릉은 삼국사기에도 신라 시대에도 썼고 먼저 이제 중국에서 먼저 썼던 거죠. 썼던 거고 그럼 중국은 뭐 그 한대, 진대, 한대, 기원전 2세기 한대 그때부터 썼던 거 그런 용어들이 아마 이쪽으로 건너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능원이라는 표현을 거의 우리가 학교에서도 아마 2000년 이전에는 크게 잘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가면 조선 왕릉이 있고 왕릉에 뭐능 이렇게 썼는데 능원이라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썼는데 2011년도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경주의 시내 그 행정동명으로 있는 5개 고분군의 이름이 대릉원으로 바뀝니다. 대릉원으로 바뀌고요. 2021년도에 송사리 고분, 능사리 고분이 광릉원에 있죠. 광릉원. 아마 이제 이제 당시 이제 고분으로 이제 평칭을 하는데 이게 아마 왕이 무덤이 있는 곳이라 해서 나름의 그 벽을 거기 맞춰서 이제 이름 명칭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을 왜 대릉원이라 했냐 하면 뒤에 또 계속 설명이 될 건데 뭐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 미추왕입니다. 미추왕이 신라 13대 임금인데요. 김시왕입니다. 최초로 김시왕인데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를 대릉에 지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추왕이 그 무덤 번역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서 이제 오분 정비할 때 그 고분 공원 이름을 대릉원이라 했습니다. 뭐 뒤에 보시겠지만 원자는 요 원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요 원자를 쓰는데 대릉원이라고 불리고 그거는 대릉원 공원 이름으로서 대릉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전 명칭으로는 아까 했던 뭐 노동동, 노소동 지역 행정동으로서 다 맞았거든요.
나뉘어 부리고 있다가 2011년도에 이제 하나를 통합되면서 대릉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서 아마 무역 공유에서도 무역왕릉원, 공주, 무역왕릉과 왕릉원 이렇게 해서 아마릉원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제강점기 얘기 이전에 조금 더 이제 신라가 935년인가 망하고 그 뒤로 고려조선을 거쳐서 그 20세기 초까지 이르기에 경주 시내에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궁들을 고려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인식했나 그거를 잠깐 조선시대 관련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지도는 1789년 경주 읍내전부입니다. 지금 여기가 경주 읍성입니다. 읍성이고 지금 요것이 공항대입니다. 가시는 아마 금강정 제시관 지금 바로 여기 있는데 내일 다 보실 겁니다. 공항대고 여기 지금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읍성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요 길이 있습니다. 뒤에 또 보시겠지만 여기에 백내경이 여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선시대 때 종로라고 그랬습니다. 종가 있습니다. 종로라고 그랬고 요 길을 중심으로 해서 노서, 노동 그래서 노설이 부분, 노동도 부분 이렇게 불렸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18세기 말에 이 모습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드린 건 여기 아마 1968년도 항공사진인데요. 지금 옥성이 여기 있죠. 요거죠. 요 옥성인데 신라의 왕궁 월성입니다. 안압지고 황룡사고 이쪽에 아마 근황사가 있을 겁니다. 뭐 요건 뭐 경주 당시 제일 중심가는 여기였습니다. 신라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여기고 그래서 물론 신라는 이제 신라 왕경이라는 도시계이기 때문에 신라 왕경의 도시 그때 신라 사람들은 이 넓게 아주 이 북쪽까지 다 넓게 도시계획을 해서 다 살았습니다. 지금 경주 시내 인구가 경주 전체 인구가 아마 25만 정도 되고요. 시내 인구가 아마 15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내 인구가 15만 될 것 같은데 뭐 신라 때 경주의 인구가 한 3, 40만. 뭐 혹자는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17만 요 살았다고 해서 3호당 뭐몇 명에서 뭐 17만, 80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도저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한 3, 40만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넓게 다 살고 있었는데요. 신라가 망하고는 이제 이 왕궁과 이 안압지 이쪽들은 그 소위 이 잊혀진 황성의 예태가 된 거죠. 황성의 예태가 된 거고 고려실 때 여기 읍성을 썼습니다. 읍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관리들이 이쪽으로 주로 이제 이쪽에 이제 거리가 형성되고 요렇게 그 시대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깨졌는데 이 김승훈이라고 이분이 요 시기에 여기정을 지냈다니까 남정로 그래가지고 아마 경주를 이 답사 뭐 고적답사죠. 요즘식 고적답사를 하고 하는데요. 뭐 보항대 얘기도 나오고 보항대의 전국 좌우에 인공으로 만든 산이 수십 곳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보항대만은 인공으로 만든 산이 아니만 그러니까 그때 인식이 가장 이제 굉장히 명의적이라면 가장 이제 지식인층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 아마 삼국사기나 상에서 모든 책들을 다 깼을 건데 경시에 그 엄청난 그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큰 고군을 무덤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산이라고. 그래서 경주 그 당시 조선말의 경주 시민은 또 조산이라고 했어요. 조산 만들어진 산이다. 근데 이런 조산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이를테면 혹시 나주에 보강리 사모본 아십니까? 이게 아파트형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내장 시설이 막 40여 막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그 고분인데 그 고분도 그 지역에서 불리는 원래는 이제 발굴조사 전에는 조산이라고 했어요. 조산이라고 했어요.
그 고분 꼭대기가 뭐 저도 안동 본가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안동 본시들의 성산이었고 선영들이 고분위에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근대 예전에는 그런 엄청난 큰 것들을 5세기의 고분들, 고충 고분들을 고분으로 인식을 못했죠. 왜 신라 왕들의 또는 뭐 왕족들의 무덤이라고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박종이라는 선비인데요. 뭐 동경유 경주죠. 경주에 또 왔고요. 그래서 뭐 포항대는 남문밖에 있다. 남문은 이제 아까 읍성이고요. 뭐 아르 형상으로 된 토공이 많은데 천연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 배양이다. 어쨌든 무덤을 미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경주에 이렇게 전설을 기록한 경주시에서 뭐 전설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라 말에 어떤 풍수가 와서 이 경주의 형태는 봉황의 풍지와 같다. 근데 봉황이 떠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경주하는 거죠. 이걸 자 봉황이 안 떠나게 하려면 여기다 봉황의 알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큰 것들이 봉황의 알이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봉황의 알처럼 만들려고 만들어서 조상이다 말이다. 그런 전설이 뭐 전설 기록에 그런 것도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뭐 일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보건지를 몰랐습니다. 요거는 1900 아마 20년대 30년 초에 이제 작성된 경주시 지도인데요. 고적 지도입니다. 일제가 만든 거고요. 요 읍성이 있고요, 월성이 있고 대충 아시겠고 혹시 예전에 지금은 그 KTX에 옮겨버렸는데 예전에 경주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고 1936년도 생겼고 1936년도 생기기 전에 여기가 1918년도에 제일 먼저 생겼어요. 1918년도 이거 경주에 있어요. 여기서 잠깐 좀 보시면 지금 이 파란 점들이 있죠. 파란 점들. 이게 다 부분이고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바로 안에 요 읍성 앞에 있는 요 부분. 요게 지금 계속 얘기한 대릉원이고요. 요게 무엇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빨간 점들은 그 탑지, 절터, 뭐 탑, 물산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모종을 다 일제가 아마 20년대 후반에 20년 후반에서 1930년 초에 이제 조선을 해서 지도에 표기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여기에 무덤들은 다 백성목각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6세기가 되면 이제 신라가 이제 6세기 중엽이 되면 한강 또 먹고 다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커집니다. 경주 도심도 커졌고 있죠.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도심에는 모근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 주변 산록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주변 산록이라는 것은 전부 석심물, 돌방물, 뭐 세부적인 사회적인 지금 또 뒤에 또 온 것인데 사실 여기가 똑샘적인데 여기가 똑샘 지금 뒤에 마지막에 여기가 있는데 요렇게 네모난 게 역시 한 10여 대의 부락들이 표시는 그래서 1920년대 후반만 해도 똑샘 지역에는 그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읍성 내부와 읍성 쪽이 이 동편, 읍성 동편에 있고 그다음에 이 포항대 중심을 이쪽이 있고 이렇게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 그 항공 사진들 또 당시 기록 사진들 보면서 이 고분 주변에 거의 집들이 불악들이 막 생긴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게 꽉 들어졌다가 70년대 그 2000년대 이 집들이 다 빠지고 하여튼 이런 풍경이 변화할 때 그거를 잘 눈여겨 주시고 어, 그리고 일제가 그 이쪽에 와서 이게 시내에 표다는 것들이 오군임을 인식한 것은 1906년도입니다. 1906년도고요. 그리고 1906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1920년대 중반에 시내에 있는 고분들 전부 다 이제 시조산이 공고하게 올라오는 거죠. 고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전수조사에서 12월 남발을 붙여요. 1년 번을 붙이죠. 그래서 경주 시내 부분이 지금 여기가 그 읍성 앞에 이제 노동동, 노서동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대르봉 원천마중인 대르봉 공원 쪽선이죠. 황산도 있는데
1호분부터 155분까지 1년 번호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1920년 당시 155개의 고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지적도성의 표시고요. 지금 요게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경주종합관광개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릉원이라는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노동동, 노수동 부분고, 그리고 황호동 부분고, 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각 행정동구역들 한 5개가 나뉘어 있다가 2011년에 이걸 다 아울러서 대릉원이라고 칭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요렇게 남아있는 것,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 세 가지 있는 것들이 이렇게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분이 다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독 이 쪽샘이라는 요 지역에 좀 중소형물들이 많고, 중소형물들이 많다 보니 대부분 다 1906.25 전쟁 이후에 이쪽에 사람들이 집중 주거를 하면서 부분이 다 망실되고, 뒤에 가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조사했냐. 최초에 이제 우리가 1910년도에 이제 한일 합병이잖아요. 한일 합병이 1900년 울산 보호조약이 되죠. 사실상 20세기 초에 얘네들이 한일 합병 이전에 벌써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많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중에 어찌됐든 최초의 발굴 조사라는 게 요 남충입니다. 남충이고요. 한 3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쪽에 부여 익산 이쪽 뭐 그 여러분 플러스는 많이 하시던데요. 뭐 일본 관학자도 있습니다. 이만희시 뭐 우메하나 세지 세쿠노 타다시 또 뭐야. 하여튼 여러 일본 관학자들이 신라뿐만 아니라 부여, 공주, 라주도 뭐 조사를 하고 있고 엄청 조사를 다닙니다. 지금 마음대로 봤죠. 하고 그다음에 제일 타겟이 된 것은 경주하고 평양입니다. 평양은 남남 부분이 있었고 유무도 훨씬 이제 확실히 좀 기억이 높았죠. 평양과 경주가 제일 지금 타겟이 됐고 그 이외에도 많이 파로 다녔습니다. 이제 요거는 고적도로에 실린 당시인데요. 뭐 지금 고건들로 두 기가 있고 그다음에 요 앞에도 지금 한남로 고기 있는데 실질적 모습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게 황남대교입니다. 뒤에 사진 보시면 요게 공항대교고 요거는 이제 금총이라고 제가 발굴 조사를 하던 모습이고요. 여기서 금이 나온 데서 금총입니다. 이거 1915년도죠. 요때는 이제 그 고분 보도가 구체적인 게 아니라 가지고 발굴 조사를 해서 그 추토 유물에 뭐 일부 하나 붙여서 이제 무덤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건축이고요. 아까 앞에 남청은 발굴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3일 파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버리고 왜 포기를 했냐? 그때 당시는 신라 고분에 대한 구조도 전혀 모르고 흙을 파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돌무더기들이 그냥 젖어먹고 같은 엄청난 돌무더기들 나오니까 돈은 크게 없죠. 자기들이 혼자 못 파잖아요. 그때 당시 경주 시민들 그 주민들을 위해서 품을 줘야 되고 하는데 이 석실을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래 파고 들어가면 석실이 있으면 이제 석실을 목만 따고 가면 되잖아요. 따고 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돌무더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도저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남청은 결국 파질 않았죠. 이제부터는 이제 그 아까 읍성 바로 앞에 있는 그 무관청, 금년청, 신청 여기가 지금 금관청이고요. 여기가 서봉청, 백일이청, 금년청인데 여기 발굴이 금관청은 뭐 우연찮게 했고요. 여기는 그 뒤에 사진 보시겠지만 고분이 다 망신됐어요. 집으로 다 망신돼 엉망인데 이거 하여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트리플 크라운을 이렇게 근관이 세 개 나오고 아시겠죠? 근관청은 이제 근관이 나왔죠. 근관청이고 금령청인데 요거 다음에 봤는데 금령청에서 근관이 나왔습니다. 앞에 근관청이 있으니까
그건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울이 났어. 금제 방울이 났어. 금용층. 여기 뭐 서봉청의 얘기는 여기도 금방 보면 뒤에 있었어요. 신미청도 여기는 그 상대적으로 눈물이 빈약하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신문, 운동 신발이 나왔을 때 신민청을 이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1921년도, 24년도, 26년도, 29년도 이 바로 제일 당시 여기가 읍성이 있고 그때 경주 군청인가 이때 경주 있고 여기가 제일 중심한 뒤에서 사진 보시겠고 여기에 그 엠레용이 있었습니다. 금관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관총 예, 금관총인데요. 당시 이제 이 금관총 발굴조사부 1926년도가 일본 사람들이 하고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게 어떤 이제 약도입니다. 약도고요. 지금 아까 보셨던 여기 나무가 있는 봉황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금관총이 뒤에 사진 보시겠지만 그냥 흙무더기입니다. 흙무더기 다 없어져가지고 없어져 흙무더기고 이렇게 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선시대 때 여기에 용당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고 불렀다 그랬었습니다. 이때가 들어와서 이제 또 다시 거리 정칭이 다 바뀌죠. 보시면 본정통, 혼마시토리 아마 이게 그 전국의 서울도 그렇고요. 아마 중심 거기 총독 앞에 그걸 다 혼마시 소리 중심과 거리 이렇게 그 혼마시 소리. 요렇게 이제 횡단면도를 보시면 그 과정이 원래 이렇게 있었고 아마 그 목요일 날 가실 건데 가보시면 이제 확실히 요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과정 전시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봉황대 부부가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 바닥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어찌됐든 조선시대 때부터 야금 파악을 해서 잡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진이 좀 구입해서 좀 아쉬운데 또 혹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죠? 지금 요게 금관총입니다. 여기 그러면 흙무더기 정말 뭐 흙무더기 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5분 사실 5분은 이 길 여기까지 왔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1912년도 사진. 앞에 거, 앞에 거. 내 거는 내가 괜찮으실까요? 사진을 잘 안 보여가지고 요게 이 사람이 이제 1910년대 테라우치 마사타케라고 조선 총독입니다. 조선 총독이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경주 읍성에 이제 경주 군이 있는 그 중심 이제 당시 이제 시설이 관청이니까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 들어오기 전에 이거 도로 정비한다고 또 길을 확장해냈습니다. 도로를 넓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읍성도 가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읍성의 남문이 진행문입니다. 진행문인데 읍성 남문이 1910년도가 뭐 6년도까지 있다가 읍성 남문이 폐설이 됐습니다. 그냥만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폭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읍성 남문 진행문 또 그래. 그리고 여기 정자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요한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엠레종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 원래 엠레종은 경주 북천에 공덕당 그것도 펴 있는 것을 1500년대에 연묘서로 갔다가 한 1600년대에 다시 읍성 앞으로 옵니다. 읍성 앞으로 와서 이제 예로 시간을 알려주는 거. 하면서 경주 읍성 주변에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1912년도까지 이렇게 있다가 1915년도에 이게 다시 읍성 안에 이제 경주 박물관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겼다가 1975년도에 현재 이제 경주 박물관 옮겨 그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고 관리고 이쪽에 조선 우리 그때 당시 경주 시민들 한복차 인용으로 맞죠 보여주는데 사진이 보고서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스케치한 이제 이렇게 남았고 뭐 뒤에 요 건물이 계속 뒤에서 많이 보일 건데 혹시 시천교라고 아십니까? 시천교. 이 시천교가 뭐냐면 동학에서 동학에서 동학이 이제 분파되는데 천도교로 분파되고 시천교 그래서 시천교회단 시천은 모실 시자 하늘 천자 하느님을 모시는 진짜 다 있어요. 시천교회 교회단 이런 모습인데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1920년대 한국 이거 보험으로 인식을 못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저기 여기 그 신을 뭐 세기로 쳐놨죠. 여기에서 아마 뭐 여기 언저리 될 거면 요 뒤편인가? 요 뒤편이죠. 바로 뒤편인데 요 뒤편에 어딘데 여기에서 그 금관총의 유물이 나와서 발굴 조사를 했고요. 발굴 조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3인만 조사를 해버리고 3인만 조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게 발견된 경위가 있습니다. 네, 이번 수사일을 까먹었는데 이번 수사가 이제 거리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다는 게 애들이 저기 무슨 누구스 갖고 놀랍니다. 누구스를 갖고 놀아가지고 야 이거 어디서 산 거냐 이렇게 모르니까 애들이 뭐 여기서 줬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봤죠. 가보니까 뭐 두개 문제에서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잽싸게 그때도 이제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등장한 인물이 노로가와 히데오라고 혹시 가루베 지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부상 가루베 지온이라고 이쪽 백제 지역 특히 공주 부여에서 엄청나게 발굴을 하고 그 발굴 유물을 빼돌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그 몰입에 가까운 그 유물들이 경주의 도로가와 히데오 제로 강국이었고요. 부여 지역의 경부장 이 사람 경부장 가루의 지원은 학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각종 그 발굴 엄청합니다. 엄청하고 그 유물도 사사로이 다 자기가 가져가고 뭐 취하고 막 그랬습니다.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모로가 히데오가 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조사는 뭐한 3일 만에 대충 해서 유물 수습을 하고 그 뒤에 조선 총독부에 나와서 다시 또 그때는 제대로 된 국과학자들이 와서 좀 조사를 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죠. 24년도입니다. 금룡촌입니다. 아까 금룡촌 보셨겠지만 지금 사실 거의 금룡촌 직径 한 18m, 높이 한 4.5m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고분 있으면 고분 마운드 뒤쪽도 많이 갉아먹고 특히 고분 사이드에는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사면이죠. 사면 쪽은 이렇게 많이 높이가 낮아지만 집들이 다 걸판을 이렇게 걸쳐서 그래서 여기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조사했냐면 금관청에서 금관이 나왔으니까 옆에 지금 금융정신청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황폐해졌으니까 이제 이것도 고민이겠다. 고민일 수도 있겠다.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발굴 조사를 해봤고요. 결국은 금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신천 교회관이고요. 이게 공항되고 여기 신림촌이고 요 뒤편에 저는 약간 금룡촌이고 여기 마지막 한데 여기에 이제 아마 저기 공관촌이 있을 겁니다. 네, 20년에서 신림촌은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신림촌도 이렇게 결국 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봉촌인데요. 서봉청은 평형군입니다. 부분 두 개가 붙어 표지박처럼 생겨서 평형군인데 보시면 그 서봉 아까 얘기했던 이게 시턴교회다. 그리고 이게 공항되고 이쪽에 금년동층 좀 바로 한요 넘어야 금방 했습니다. 네, 뭐다 가보시고요.
참고로 여기가 강남대 쪽이고요. 옆에 청라촌이 있어요. 서봉촌인데 이것도 45m, 20m, 전체 한 60m, 70m 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도 한 10m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거의 다 부분이 망가졌고요. 심지어 여기는 그한 절반 잘라먹고 여기 다른 사진 봐서 여기 보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죠. 뭐 오른쪽 뭐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금관 두 개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제 옆에 보니까 또 이게 뭐 이것도 고문 같고 뭐 고문 형태가 다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건드릴 염두를 아예 안 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근데 해보는데 돈이 있거든요. 뭉쳐가지고 분이 꽤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발굴 시작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경주역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주역이 바로 요 옆에 직선거리 한 100m, 150m 정도 됐습니다. 1918년도 경주역이 개통한 거예요. 경주역에 거기에 서로 역사물이 있는데 그 흙과 돌이 필요합니다. 흙과 돌이 필요한데 흙과 돌이었는데 어떡할까? 이 묘수가 나온 거죠. 여기에 엄청난 돌이 많습니다. 여기 엄청난 흙이 있잖아요. 이것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 발굴 비용으로 이제 올 졸라 그 경주에 넘기고 그 비용으로 충분하면서 여기 발굴 조사합니다. 그 보시면 여기 레이가 있죠, 레이. 여기 흙과 돌을 실어서 바로 경주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어떤 서봉청 그렇게 해서 20명이 더 발굴 조사를 합니다. 이거 뒤에 뭐 금관 여기도 금관 나왔습니다. 금관 나왔다니까 난리가 거죠. 이거 당시 경주 주민들이 아마 요즘 지금 발굴전자 설명회 같은 발굴 설명회 같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인간이 나왔고요. 이제 발굴이 거의 다 완료된 모습입니다. 완료된 모습이고, 뭐, 아시겠지만은, 계속 보시겠지만, 당시에는 고군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주민의 사람들이 거의 고군에 걸터 앉아서 어떤 거는 그걸 밭으로 뭐, 이랬던 일제의 모습. 여기가 서봉총이라고 불리기도 잘 아시는 분 워낙에 많이 이게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 육세가 또 거의 맞습니다. 와서 이 사람이 정확히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가 왔고요. 이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입니다. 고고학자고요. 동양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고고학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아마 이 황태자 일본을 방문하고 이럴 때 야, 우리 하나 세팅하자. 이 사람 왔을 때 이거 한번 보여주자.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하게 된다. 일본에 있을 때 이런 게 있다.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혼여행을 아마 동양을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산항을 도착해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경주 불국사에 당시 철도 호텔이었습니다. 철도 호텔에서 한밤 자고 그다음에 여기 왔고 그다음에 이때 일본의 사이토 마코토 총독도 직접 와서 현장 세팅하는 것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근방까지 다 노출해놓고 싹 끝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마지막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서 하여튼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에 이용해 본 거죠. 요 정도. 그래서 서봉총이 스웨덴을 한자로 쓰면 서전입니다. 서전이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서봉총 황태자 왔으니까 당신이 직접 발굴도 참여했으니까 이 고분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서전총이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왕비자 그러면 안 된다. 그 당시 조선인들이 조선 주민들에 대한 굉장히 불경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또 역제안입니다. 스웨덴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봉천이 됐어요. 이것도 뭐 언론이 많이 나왔어서 아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1936년도 6월 20일 부산이 요전에 6월 24일날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근관이 한번
박물관의 실태, 국보를 기생의 말롱물인데 놀이개로 평양에서 문제 격화 뭐 이런 것다. 이 평양 기생이고요. 차림파란 이름 차림파란 기생이고, 네, 이게 뭐냐면 서봉촌에서 나온 근간입니다. 1926년에 서봉촌에서 나온 근간이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가고, 그때 발굴을 담당했던 고이즈미 아키오 이 사람이 그때 당시 평양 박물관장을 했습니다. 평양 박물관장을 했고, 평양 방문할 때 이제 그 특별전을 하는데 그 주소갖고 그러니까 경성이 가서 그 글관을 대리해 온 거죠. 그래서 평양 방문에 이제 전시를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일본 친구들 하고 지금 평양 기생집에서 이렇게 숨어 쉬면서 야 이거 저기 뭐냐 이 근관을 그러니까 꼭 기생들 몇 명 있으니까 근관을 기생 모여가지고 한번 기생이 한번 딱 쓰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걔네들 중에 괜찮네 누구냐 너 좋아 너희 박물관 와. 그래서 박물관에서 그때 경식들 뭐 이렇게 근관 다 쓰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좀 부담이 됐는지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얘기가 나갔습니다. 나갔고요. 근데 이제 원래 요 사진이 찍힌 거는 35년 아마 9월쯤일 겁니다. 9월쯤에 그랬고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소문이 나고 그 사진이 유출되고 해서 이제 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죠. 열받는 일이죠. 가장 왕에서 가장 큰 존엄을 받아야 될 것이 기생의 머리 앉아서 자기들의 어떤 요리에 삼아서 쓰여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더더군다나 조선 그때 한 조선이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제국 조선 이때 이제 우리 그때 당시 한국 사람 식민지 지하에서 갑자기 식민지차에서 열받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구들 기생하고 몰면서 싸우고 있어요. 저렇게 난리잖아요. 그래서 뭐 보이징의 학교는 간단히 경징계, 견책 정도 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그, 공항되고요. 지금 요것이 여기가 이제 아마 쪽이 이 사진은 황남대청 황남대청 앞에 철도가 지나가 지금 이 철도는 없습니다. 지금 이 철도는 없고요. 이게 1918년도 요 앞에 경주역이 있어요. 경주역 아까 있던 서동춘 여기 있고 여기서 아마 저 연합해서 이렇게 같은 건데 당시 이제 모습이고요. 이게 1955년도 찍은 사진입니다. 대부분 초가집이었다가 1950년 한 이만쯤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쓴 바뀌네요. 그리고 이때 공항대에 올라가는 길들이 있었고요. 사실 한뭐 60년대,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저희들 이런 표현 좀 하지만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전혀 그 힘이 없었고요. 이게 문제시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60년대. 2000년대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는 저 위에 올라가면 더 문제가 됩니다. 어, 일제강점기 때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일찍이 한일 합병 이전에 20세기 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고적 조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 조사를 하고 엄청 조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사전 조사를 다 사전 조사를 하고 특히 고고학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일본 서기잖아요. 일본 서기. 일본 서기에서 이제 상한 정보원의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정한노이란 것이 그겁니다. 고대에 이 한반도, 조선반도 너희들이 우리한테 지배당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또 지배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역사적 가능성 아니냐? 이런 논리였고 그런 논리의 증거를 찾으려고 이제 당시 고적조사를 많이 했죠. 인수사 관련된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조사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일본 서기는 잘 아시겠지만 720년도에 만들었을 거예요. 720년도 만들었고 일본 서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 논란이 많은데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일본 서기가 그렇고 일본 서기 앞에 이제 고사이가 이때 보시면 하여튼 뭐 이때 만들었고요. 일본 서기도 보면
걔네들이 뭐 수차례 인용을 합니다. 그 안에 백제 삼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백제 역사서를 계속 인용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기 그 남이가 뭐 가라치 평정에서의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것을 일본 사람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는 더 당연하지만 그거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은 일본 주류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이 그 이전에 역사 기술이 없습니다. 역사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보면 한반도의 남부의 상황을 4세기, 5세기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썼죠. 걔네들 뭘 보고 그래서 썼겠습니까? 백제는 박사공이 서기란 역사책을 근초고학교 4세기 후반이죠. 그런 역사서들은 또 그 뒤에 이제 백제가 나오고 백제의 역사서들이 숱하게 넘어가면서 일본이 이제 그 8세기가 안 되죠. 8세기 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나라의 좀 체계를 설치해서 역사 기술을 합니다. 역사 기술을 하면서 결국 그거 갖고 그 주어를 바꿔서 백제가 아니라 이랬던 근초공학이 한 일을 저기 일본 천황이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는 완전히 무시하고 버려야 될 것은 아니고 그것을 사료비판을 정확히 잘하면 그 안에 그 한반도에 역사적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1970년대로 넘어옵니다. 물론 이제 해방 이후에도 발굴 조사는 있습니다. 어, 해방 직후에 그 바로 아까의 또 공항대 그 근처에서 호우총, 을령총이 이제 국립박물관을 주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뭐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고요. 그때 당시도 우리네 쪽에서는 실제로 전성목가분을 발굴해서 사람이 있기 때문에 IHQH라고 뭐 유광교육이라고 하셨었는데 그분들을 직접 초빙을 해서 그때 당시 구조도 좀그 상당히 토론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발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60년대 경주 도시개발이 되면서 도시개발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발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중심은 주로 대학 박물관들이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대규모로 대단위로 그 하나의 큰 전환이 되는 시기가 바로 70년대 경주 종합관광개발 계획이고요. 이거는 1971년도 청와대 관광개발계획안에서 이렇게 했고요. 요 뒷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 여기 들어가면 대통령 각각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한자로 쓰는데요. 신라 고등공대 막 이렇게 해서 재개발할 거 그래서 7월 16일에 이렇게 지시사항이 딱 떨어집니다. 7월 16일 지시사항이 떨어지고요. 요렇게 하라는 것은 71년 6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71년도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요. 1900, 그 다음에 8월에 계획이 최종 완성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 보고서는 11월에 나옵니다. 지금 뭐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불과 지시 이후에 한 달 만에 계획에 초안을 만들고 그걸 이제 순환 페이지에 정책 보고서를 11월에 딱 넣어봅니다. 검정부에 TF가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실 그 이전에 1969년대 경주시에 여러 계획이 있어. 그런 것들을 계획 조합을 해서 하여튼 1971년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72년부터 81년까지 10개년 계획이고요. 파리집을 준비하자. 그리고 관광시설을 하자. 뭐 이런 건데요. 관광시설은 보문관광단지, 그 호텔도 있고, 뭐, 관광시설, 공원. 이런 것도 상하수도 도로 뭐 그런 기반 시설들이고 그래서 이제 서적지구 준비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이 그 원이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국제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춰야 되고 민족 문화를 선양하고 관광 수입 증대를 뭐 하자. 그래서 이거 하자. 뭐 그랬던 거고요. 그 이면에는 뭐 여러 있죠. 그러니까 남북과 대치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이제 그 신라의 화랑부터 신라 문화를 좀더 그 성역화하고 키우고 싶은 그런 그 배경이 좀 있었죠. 배경이 있었고 또 그 세계 그 우리 문화가
뭐랄까요, 이게 굉장히 위대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일제강점기 근반도 나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신라의 문화를 좀더 밝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3개 사적지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14개 좀 박물관하고 문화재연구소 걸리 요거는 빼고 그래서 13개 있던 13개고 박물관은 원래 저기 지금 현재 경주문화원 쪽에 있었는데 75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굉장히 크게 했고요. 문화재연구소 건립은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79년도에 그분이 혹시 넘어가겠죠. 그래서 경주문화재연구소가 1991년도에 이제 설립이 그래서 월성지구, 남산지구, 뭐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미초왕릉지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초왕릉지구는 그 안에 미초왕릉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미초왕릉지구라 했고요. 미초왕릉지구 68년도 항공사진입니다. 여기 있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보시면 요렇게 해서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실 황리단지 여기가 황리단입니다. 황리단. 그래서 요게 확인한 메인 스트리트고 그다음에 이 마트 이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죠. 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추항을 지금 여기에 5분 두기, 요 천마총이고 황남대중 5분 두기 얼굴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전시관으로 이 사실에 그 언론에서 조명하는 것은 어떤 기왕에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조사할 걸 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길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부분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세워냈고요. 그래서 이 내부에도 엄청난 가압을 이전하고 담장 돌려가면서 조사합니다. 그때 한만대 총 250개의 부분이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는 다 발굴팀이 들어온 거죠. 뭐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영남대, 하지만 수많은 대학가가 대답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이게 발굴 조사하고요. 여기 대부분 뭐 110기가 되는데 이거는 이 내부 이거 전체 하면 250. 이렇게 뒤에 이제 그 2000년 이후에 발굴조사 내용을 볼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55억, 98억, 2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보험을 2년 만에 조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해외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앞서서 일제강점기 때 조사를 한 일제강점기 때 고분 하나 한데 심지어 뭐 지금 나주 쪽에 고분 조사할 때는 10일 만에 5개, 6개 조사를 해버립니다. 파고요. 뭐 거기에 대한 진고 한 요즘 기준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하여튼 뭐 고분 조사를 했고 뭐 공원 조사를 근데 이제 71년도 있고 그 계획이 세워지고 72년도 이제 저기 보고 조사를 하다니까 언론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비판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당시 언론 기사를 먼저 보면 이게 굉장히 뼈아픈 일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동아일보 기사만 나왔는데 조선일보에도 막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그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 사설인데요. 영주 고군 말고의 재고를 이렇게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아직까지 우리 발굴 기술이 안 됐다. 많은 고군을 발굴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그때 또 이렇게 70년대 문양 없는 한방새 했던 거 있죠. 그 비슷한 우를 범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우리 발굴 기술 뭐 영향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 때 발굴했는데 아까 보셨죠? 구간이 나오고 뭐 대단하긴 한데 금방 생각하면 대단한데 그거는 이제 성안 부분을 파는 건 아니거든요. 보셨겠지만 금관청은 뭐 고분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소위 매장 시설 이 바닥에 다 드러나서 애들이 하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온 거고 그 식리총, 금융총, 서공총도 거의 공부는 거의 다 망신된 상태에서 그런 폐고문을 조사했는데 멀쩡하게 왼쪽 잘 남아있는 이 고분을 왜 파냐
말도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학계 얘기했어. 학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박석긴 지금 경주 왕들 후예죠. 이 삼성 피해 중심으로 범위심리적으로 98호 공원 발굴 저지 운동을 펼치는 바로 시립입니다. 근데 요거 잠깐 얘기를 했지만 원래 애초에 그 종합관광개발 계획에는 고분 두개 발굴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 세우기 전에 먼저 나온 얘기는 제일 큰 거 98호 파 그랬는데 98호는 너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딴 거보다 좀 작은 거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천마총이었고 그래서 보고서에 있는 발굴 조사 2기로만 딱 됐습니다. 그 정책 보고서 이게 있고 8월 10일 이게 왜 나냐면 천마총이 73년도 3월에 발굴 조사에서 7월 말이나 이때쯤 돼서 근관이 나옵니다. 나중에 근관이 준대요. 물론 대대적 보고 나오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보고 받고 언론 그거 끝내고 98호 파 그러니까 이제 박석준도 그래서 제일 규모가 크죠. 경주에서 최고의 규모니까 왜 파? 우리 조상들은 파지마. 그래서 막 그때 그 서명 받 전국적으로 서명도 받았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요런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뭐 상호 상식 비싸요. 뭐 찬반 갈림 속에서 신라 시비를 방치한다 뭐 이런 데 약간 그 비판적이고 긍정적인 기사도 나왔습니다. 요건 나온 분도 있고요. 요거를 좀 살펴보면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굉장히 발굴조사 굉장히 짧았는데, 거의 이분들이 본인이어서 그런지, 전투하듯이 합니다, 전투하듯이. 엄청나게 속도적, 여기 내용 보시면. 경주 개발의 템포는 참 빠르다. 13대 미추홀은 18개 고분을 묶고 고분공원을 조성하는데 미추홀은 지금 전비공사가 51.4% 이루어졌다. 13년 촉발라가 12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반이나 이루어졌으니까 지금으로서 상상도 할 수 있는 이제 155분, 155분, 98호분 한남대 중에서 요 조사한 그 그때 발굴한 사이트를 보고요. 여기는 요때는 이제 정비하기 전이고요. 요게 미추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미추홀 지구라고 했고 이걸 그것을 여러 개서 공원을 조성하게 됐고 그런데 뭐 미추홀은 또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미추홀이 3세기 후반에 많고 그래서 여기를 미추홀로 본 것은 조선 영조들이고 조선 영조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역사적 사실은 아니죠. 조선 때 갑자기 기적을 하면서 계속 후손들이 중앙민이라고 나왔고, 근데 고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검토를 할 때 학자들은 미치왕릉 고식에 이만큼 큰 부분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그 삼국사에 나온 위치도 여기가 좀 그러하다. 그래서 어, 학계에서는 이걸 미치왕릉으로 이렇게 보는 서로 굉장히 약합니다. 이건 50년 됐어요. 이제 천마총 발굴 조사 전에 그 주변 조사를 뭐 천마총이고요. 이쪽에 요 뒤에 보는 거죠. 그 주변에 다 조사하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빽빽빽 여기 비었었어요. 여기가 왜 비었냐면 여기가 물이 나는데 문이 올라오고 영천하는 데 나가지고 주거가 할 수 없어서 여기 비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 앞에 현재는 가보시면 여기 연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보여주시면 발굴조사 때 73년 3월인가 4월이나 하여튼 이제 개토제 진행됐어요. 이제 발굴조사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건 꼭대기부터 조사하죠. 지금 천마총이 직경 한 45m 높이 한 12m 이렇게 된 모습이고 지금 이제 무단 유체도 들어간 거고요. 지금 요 위에다가 지금 요걸 덮으시고
당시 이제 기록하는 사진이고요. 조사를 하니까 이제 이름을 다 수습하고 드러냈을 때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천마총이 이제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이 났습니다. 천마도가 막 드러내는 장면. 막 천마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우 씨, 지금 봐도 그냥 그만입니까? 이 천마도를 이렇게 요 장이라는 게 장, 밑자가 지금 밑자니까 장자는 막을 장. 말이 다가닥 뛰면 여기 기름이 다 튀어오니까 그거를 보면 우리 뭐 타이어 뒤에 자동차 타이어 뒤에도 흙발이 여기 지금 흙발이죠. 흙발이. 강남대중 강남대중 훨씬 뭐 그죠. 이렇게 길이가 아마 120m 120m 이게 표현분이고 얘가 아마 만분이고 얘가 100분이고 높이는 23m 경주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 그 흙을 다 드러내면 이제 적석 안에 이제 뭐 태양을 뭐 잡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 많이 왔습니다. 천마총 발굴 조사를 하기도 하고 황룡사 발굴을 하기도 하고 보면 당신 직접 이제 구체적인 지시사항 다 했으니까 계속 보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58,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22, 23 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아까 제가 천마총 천만대총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건물 철거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그 옆에 도로도 정비를 하고 새로 했다고 했으니까 그 도로 정비할 때 지금 여기도 이제 고분들이 인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아마 하수도하고 확포장하면서 막 조사를 했다니까 결국 여기서 뭐하면 흔적이 나왔습니다. 인모 14억이죠. 이거는 아까 그 도로 확보 때 옛날에는 하수 광고도 없으니까 넓히고 하수 광고를 하려고 터파기를 하다가 고문 뭐 이렇게 도무되어 있어요. 하니까 영감이 나왔어요. 우리가 뭐 동무망에 저 흑해 연안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쪽에 동유럽 쪽하고 관계되는 그런 뭐 그리고 천마총 발굴 조사를 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5분 점심을 있어요. 이때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뭐 이러한데 안에 내부 전시되는데 공기가 안 보시고 느껴보죠. 하여튼 뭐 8분계만 다 하면 네. 발굴 조사도 제대로 진위를 정리가 안 됐어요. 하여튼 이때 이렇게 속도적이었습니다. 속도적이었고요. 이 다만 아쉬운 것은 또 그겁니다. 고분을 고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엄청난 토목공사죠. 건축이 토목이 엄청난 토목공 무너지지 않게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토목이나 건축 기술이 들어갔고 그다음 그 내부의 유물들은 아까 보셨겠지만 최첨단의 당시에 뭐 여러 문화상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사실 당시에 사람들이 의도는 그겁니다. 그 저세상으로 나서 영원히 그건 보존돼야 되고 더 이상 이렇게 열면 안 되는 거죠. 열면 안 되는 건데 후대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부득이한 경우는 뭐열 수가 있는데 천마총하고 황만대총 같은 경우는 멀쩡히 잘 있는 놈은 이게 지금도 약간 아쉬운 근데 더더군다나 발굴조사에서 그 터라도 제대로 좀 이제 나름의 유행을 놔두면 되는데 이싹 받은 건 이때 콘크리트 붙여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전 세계에 보여줄 거라고 좀 그게 과연 맞나 싶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뭐 내부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봐도 굉장히 좋아한데 뭐 하여튼 이거 뭐 2017년부터 다시 모델링한테 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밝게 모습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75년 공사하고 내부 전시하고 70
6년도 5월에 이 개막식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직접 왔고요. 최규하 총리 왔고요. 김재규 당시 건설부 장관입니다. 11개 주요기죠. 네, 건설부 장관이 왔고요. 1980년도에 이제 전 무한포 왔습니다. 12.12 군사 발령하는데 또 5.18 실컷이죠. 이게 굉장히 역사적이고 그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논란인데 이 세 사람들이 다 무덤이거든요. 무덤에 가보면 다들 그 좋은 뒤끝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마총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었습니다. 78년도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인데 지금 이제 뭐 여기 조그만 조경들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75년도 심었으니까 50년이 지났죠. 뭐 경주 내일 가시 다음 주에서 목요일 가시는 분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그냥 뭐 어떤 그런 여러 논란은 있지만 현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저기 황리단길 내부니까 뭐 뒤에서 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68년도 사진이고 뭐 이렇게 좀 비렸을 때 안에 내부에서 싹다 였죠. 그래서 지금 아마 뒤에 뒷덩어리들이 이제 지금 요 얘기 요 남쪽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지금 황희단기를 좀 얘기를 하고 와야겠어요. 내일 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왜 불쌍하냐면 이쪽 사람들은 지금 다 이주가 다 되었어요. 이쪽 사람이 어찌됐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적으로 진행되고 하면서 이렇게 고생은 다 나갔죠. 여기도 뭐 어떻게든 뭐 그게 보상이 잘 되든 안 되든 충분히 다 나갔습니다. 여기는 사자끼리 지정할 수 없죠. 여기는 뭐 고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문이 남쪽에도 고문, 북쪽에도 삼면이 고문을 박혀 있습니다. 그걸 2층 이상 못 올립니다. 그걸 2층 이상 못 올리고 뭘 땅을 파면 무조건 발굴을 해. 재산, 소위 해서 재산 가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퇴락해졌냐면 90년대 후반에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뭐 이런 표현 좀 건데 여기에 색깔이 바래진 홍등이 군데군데 난무했고요. 대나무가 이렇게 많이 꽂아진 점집들이 많았고요. 좀 아니 너무 편하면서 미션 초반에는 막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 황당하게 되겠죠. 이 얘기를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00년대 이것들이 좀 내려놓았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이후에는 여기 이산도 막 보도법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도 보존, 보도 지원 사업이 있고 보도 보존 육성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도 이미지 착기사 여러 가지 일을 할 겁니다. 요 안에서 한 얘기를 드리면 경주시의 문화재행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경주시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문화예술과의 하나의 문화재 개혁이 있었습니다. 개혁이 있었는데 정확히 뭔데 요 고도보존법 요 전후에서 문화재를 전담과 습니다 문화재를 전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상 요 관련해서 요 전후에 그 문화재 사업만 별도의 사업 역사도시 조성과 그래서 경주는 정부에서 기초권 광역에서 문화재 담당 과 단위로 문화재 담당과가 묶여 있는 것은 전국에 유일무이할 겁니다. 유일무이할 거고. 그 다음에 2010년대 이거는 이제 국가유산지가 직접 경주에 나와서 제가 여기서 한 2년 반을 공부를 했는데 이 신라환경 핵심유적 보건 정비 사업 추진단이라고 해서 국가유산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이제 아까 그 연합공청에서 TFT를 그렇게 해서 경주시에 것도 있고요. 뭐 고덕공룡 잘 아시는 거고 역사문화재 조성 사업이 그 참여정부 사업이니까 아마
영주에 대한 뭐 여러 그 지역 공약도 했더라고요. 2005년도부터 이제 막 검토됐고 그래서 2006년인데 당시 2005년도인가 4년도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2조 4천억으로 한 30년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문화재 사업뿐만 아니라 경매 사업 보면 엄청나게 컸고 그런데 이제 최종에 2007년도 최종대 보고서 채택돼서 3조 3천억으로 늘었습니다. 3조 3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요 안에서 이제 문화재 사업 국가유산 독송하는 문화재 사업 한 1조 2, 3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문화재 사업만 1조 2, 3천억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업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속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7년도, 2007년도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마지막이고 참여정부 끝나고 이제 여기 경주시에서도 그때 지역 정치에서도 요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자 뭐 엄청 노력했는데 특별법이 결국 안 됐습니다. 특별법이 안 되면 법이 안 되면 결국은 이거는 그 정권이 지나면 2차 대전 2007년, 28년도부터 MB적 이명박정부인데 거의 뭐 좀 지원도 떨어졌고 요게 좀 있는데 신라원의 핵심적 보호부터 2013년도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경주시에서 어찌됐든 그 역사문화재로서 다시 일본을 좀 살려야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진을 좀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시절에 자기 아버지랑 경주 왔던 여러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문화에 대한 그때 경험입니다. 경주시에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요거 약간 비싼데 한국사회 원부스 1등으로 모았는데 그때 경주시에서 요걸 드리겠다. 요걸 드리는데 요 사업은 결국 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에 문화재 사업망을 별도로 떼가지고 거기 예산을 사실 계획은 요안에 다 있거든요. 요안에 그걸 문화재 관련 사업을 딱 결체를 해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 마음 놓고 갔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 전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사전 유치인데요. 2011년도 같은데 대는 뭐 이렇게 나라 상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고 뭐 정원이랑 그래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 이렇게 명칭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다섯 개 고군군도 다 아우르는 대동 원으로 명칭은 2011년도 바뀌었어요. 핵심으로 지금으로 14년부터 25년까지 9,450억 8개 일들이 됐으면 좋겠는 건데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2019년에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사업도 훨씬 늘어납니다. 사업도 훨씬 늘어나가지고 14개 유족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때 한 2015년, 16년, 17년 근무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죠. 정부 때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환경사 보고를 하자. 공공으로 이제 건물을 올리자. 월성에 빨리 한 10년만 발굴 부탁하고 거기다 완공 건물 세우자. 이런 얘기들이 지역 정치계에서 엄청 들어왔습니다. 엄청 들어왔고. 사실은 저희들 봤을 때 불가한 거죠. 불가한데 그런 뭐 지역 정치계 또 지역 주민도 그렇게 되면 집중적 예산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일부 찬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또뭐 무슨 평화 파트냐 뭐야 유적의 진정성을 다하는 이런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때 10년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들은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함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유네스코하고 뭐 관계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함부로 보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수많은 조사와 연구가 축적돼야 그때서야 보험을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 신라원의 핵심력 보건 전리 사업 중에 이제 뭐 대공원 일원의 사업인데요. 뭐, 그다음에 저기
금관청 시청, 금관청 국영청 일자가니까 조사할 때 이게 재발굴됐습니다. 재발굴됐어요. 그래서 금관청 전시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땅 매입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보시면 떡생 모금 준비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떡생 준비. 계속 도와주시고 좀 익숙할 겁니다. 여기고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저기 여기 요 지역인데 요 엄청난 집들이 많습니다. 집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만 돼 있는 거는 요거는 다 일제 때 확인됐다 다 방실된 주소용 쪽생이 이렇게 사는데 빽빽하게 이게 2002년도 사진인데 일부 여덟 번 보선이 됩니다. 쪽생이 여기가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일단 다른 데는 뭐 장기 비전으로 어떻게 하는데 여기는 건축하는 허가 안 해줘요. 집꽃이 되면 뭐 발굴해라고. 여기 주민들은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88년도가 내 경주시 담당자하고 잠깐 전화 통화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88년도가 경주시의 담당 하객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 건물들 밑에 아까 그런 보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개발할 수 없는 것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 사적으로 지정을 하자. 그래서 보상해 줄 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들으니까 영주시장이 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지정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상 예산에서 보상도 못할 건데 이러면 밀란을 합니다. 이럴 정도로 하여튼 그랬습니다. 88년도 상황이었고요. 이게 90년 중반 넘어오면서 다시 좀 바뀌었습니다. 일부 고분이 남아 있고요. 일부 고분의 형태가 그 주변을 전 단위로 해서 사백 기능을 조금씩 넓혀갑니다. 넓혀가고 그러면서 그 사백기 안에 들어오는 집들을 일부 보상들을 했고요. 그 얘기를 하려면 결국 지금 이제 여기가 쪽sem에 당시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잘 아시는 쪽셈 요정이 있고 요정이 있던 건물이고요. 이 요정이 있던 이 골, 이게 90년대 후반에 약간 사양기를 들었으면서 이 사람들이 먼저 보상을 해서 빠집니다. 빠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으면 보상이 충분하지 않지만은, 이 보상이라도 받고 나가야 이렇게 살기, 여기 있다가는, 여기가 개발되지 만무하고, 집고치기 하려고 지원도 안 되고, 그러면 나가자. 그래서 이제 2001년, 99년도 보상들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2001년쯤 되면 이게 싹다 비워 다 나갔습니다. 보상 해줬고요. 나라가 또 예산이 됐습니다. 네, 했고요. 쪽생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44억, 44억. 일자 때 번호 부여된 겁니다. 이 44억이 조사되는 2007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기간 여기 요렇게 됐어. 하여튼 나무 제거하고 이거 그냥 보기 절대 고분 같지 않죠. 이게 무슨 고분입니까?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아까 있던 지적도에 있는 그것 때문에 꼭 여기에 44억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볼까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넓게 조사하니까 요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2007년도, 8년도, 9년도, 한 10년도쯤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딱 저기 이렇게 하자, 이거 하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비를 맞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걸 하자 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요거 공사를 합니다. 설계하고 뭐 결혼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이, 고분조사가 다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경 이거 딱 맞는데 직관적 한반도총이 그냥 굉장히 적죠. 여기 직경 한 30m 정도인데 굉장히 적은 건데 그리고 또 상당히 뭔가 다 가졌고. 근데 이거 부분을 아까 그 돔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걸 조사한 10년 동안. 그래서 하나 보니까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화이트. 그리고 요 주변에 요거 있었는데 이렇게 요것도 다 부분이 굉장히 연결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제강점기에도 보이지 않던 부분이고
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그 일제강점기 때그 지표상이 보이게 155개가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쪽샘 발굴 결과하고 뭐 60년 발굴 결과를 보면 1200개 앞으로 더 나오고 뭐 적석을 하나하나 여기가 이제 내장 시설인데 적석을 하나하나 요거 요겁니다. 이 돌을 그냥 쌓으면 이제 무너지고 이러니까 가운데 목각을 해서 이렇게 나무로 하고 거기에다가 뒤에 보이시면 비계목처럼 나무 구조물을 목각 구조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무 기둥자리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요즘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뭐 이거 기준으로 천만총 황간대 총은 조사하면 최소한 20년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44분을 조사를 했고요. 이런 프렌치라고 그러는데 발굴연합 프렌치인데 그래서 이 내부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집 자체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그 44번에 보신 뭐 이런 돌로 돌아가는 이렇게 호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호석들이 확인 그런 호석들을 확인해서 호석 주변에 이제 묻은 규모의 사이즈만 봅니다. 사이즈를 보고 그 조사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런 것도 다 보고된 거죠. 포스에서 부분이 규모를 높이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2022년도 사진이고요. 지금 또 달라졌어요. 또 달라졌어요. 내일 모레 가신다 했던 곳이. 요때는 이제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 이쁘죠. 음, 이게 천마총을 리모델링 작업을 했는데요. 아까 봤던 사진인데 저희가 천마총을 새롭게 제가 한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입구에 이거 뭐죠? 이 돌문 이게 적성공학이랑 비교해서 볼 때 이 돌문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부도 싹 모델링했지만 이것도 뜯어고치려고 했습니다. 이 뜯어고쳐가지고 좀 이제 적성 뭐 어떻게 고칠지 막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뭐그 특별한 안이 나오고 근데 이걸 뜯어고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천마총 박정희 대통령 친필 회오라고 친필 회오라고 해서 놔뒀습니다. 놔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 역사적으로 여러 뭐 비판도 있고 뭐 긍정도 있는데 그 사람을 뭐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역사의 흔적이다. 이것도 하나 역사의 흔적이다. 라고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혹시 마시를 만들으시고 그리고 내부는 그때 너무 조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 안내할 사람이 박세훈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이제 저희가 같이 일을 했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 내부 모델이 금관총 모델이 김관동 전시관 본청에서 아마 저희가 같이 일했어서 자세한 얘기를 그 공항대 풍경이죠. 공항대 뭐 일제 때에서 쭉 주변에 이 사람들이 아주 적당히 여리고 낮에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 여기가 공관총인데 2015년도에 재발굴을 하고 그래서 그때 무덤의 구조가 확인돼가지고 요거를 공관총 몇 호를 전시관을 만들고 여기는 보건 정보관 내일 가실 겁니다. 내일 모레 가실 보건 정보관입니다. 그래서 그만 요 바닥에 이렇게 박석들이 있는데 공관총 보건 원래 많이 있다. 여기 가면 이제 뭐 고성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내부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를 쌓기 위해서 이런 비대목들을 있고 그 사이에 도를 채워서 나중에 구조틀을 만들고 덮고 뭐 뜯을 덮었다. 여기가 그 대릉원 공원 그러니까 박정희 대법원 했던 거고요. 안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도 굉장히 그 주택들이 있고 주택들 주변에
농사도 짓고 농사잎이 엄청 지정됐어요. 지금 이제 땅들 다 매입을 하고 묻어 있는 거, 그 묻어 있는 모습도 경관이 굉장히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청이라고 1900년대 처음 발견된 그렇죠. 그런 데고 그리고 경주 가보시면 알듯이 그 앞에 메타세카이어 버스 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생긴 게 여기에 남청 있고 여기 가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시면 이 뒤편에 무덤이 이렇게 무덤 경사들이 이렇게 쭉 튀어나왔습니다. 당시에 발굴 조사하고 제대로 메꾸지 않고 대충 덮고 나온 분들이 그대로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시면 볼수